요즘 애플워치 다들 잘 끼고 계신가요? 저도 사실은 취업하기 전에는 애플워치를 그렇게 딱히 안 꼈던 것 같고 취업하고 나서도 운동을 하기 전에는 애플워치를 많이 안 꼈어요. 계륵 같은 존재, 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잘 사는 그런 존재였는데 제가 취업을 하고 나서 회의도 많아지고 외근도 많아지고 아무튼 휴대폰과 밀접하게 있지 못할 일이 좀 많아지고 근데 알람이나 이런 연락들은 계속 확인해야 되고 무엇보다 제가 요즘 또 다시 여름이 다가오니까 빡세게 다이어트 운동을 시작했어요. 요가, 헬스 이런 운동을 하면서 애플워치를 늘 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워치만 이렇게 쪼물딱쪼물딱 만져보니까 이거 나도 몰랐는데? 앱등이인 나도 몰랐던 애플워치 꿀팁이 있구나 싶어서 쫌쫌따리 모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애플워치 어디까지 써봤니? 애플워치 꿀팁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이건 다들 아실 것 같긴 한데 애플워치 앱이 이렇게 되게 벌집 모양으로 흩어져서 표시되잖아요. 이게 유니크하고 이쁘긴 하지만 좀 깔끔한 거 원하시는 분들이나 텍스트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여기 맨 하단에 목록 보기 를 눌러서 목록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야 난 벌꿀로 다시 바꿀래, 벌집 모양 정렬로 다시 바꿀래 하시면 여기 맨 밑에 또 격자 보기를 눌러서 이 앱의 정렬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설정에서도 바꿀 수 있는데 설정에서 바꾸는 것보다 이렇게 맨 하단에서 바꾸는 게 가장 직관적이에요. 그리고 나의 아이폰 찾기 많이 있으시죠? 저도 가끔 애플워치 쓰다가 내 아이폰 어디다 놨지? 내가 분명히 방금까지 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하는 경우에 나의 아이폰 찾기를 정말 잘 애용하는데 내 아이폰 어디 갔지? 하는 경우에 이 아이폰 모양을 눌러서 나의 아이폰 찾기를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누르면 또 최근에는 업데이트가 되면서 나의 아이폰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몇 미터 남았는지 방향 이런 것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되게 똑똑해졌는데 나의 아이폰 찾기 아이콘을 꼭 눌러서 방금처럼 아이폰에 큰 소리를 내는 것도 방법이지만 가끔 내가 클럽에 있다 아니면 엄청 둠칫둠칫 시끄러운 곳에 있어서 이 아이폰에서 소리가 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아이폰이 강렬하게 어디 있는지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나의 아이폰 찾기 아이콘을 터치하지 말고 이렇게 꾹 누르면 이렇게 후레쉬가 빛이 나요. 아까 단순히 이 아이콘을 이렇게 터치했을 때는 이렇게 소리만 났다면 얘를 꾹 누르면 이렇게 후레쉬까지 같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내가 클럽에 있다, 어두운 방에 있다, 너무 시끄러워서 아이폰에서 소리가 나도 찾을 수 없다 이런 경우에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애플워치에 워치페이스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크게 시간이 표시되잖아요. 저도 애플워치를 아무래도 시계를 보는 용도로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시계가 표시되게 이렇게 큼지막하게 두는 것 같은데 가끔 그러면 안 되지만 저처럼 P인 사람들은 약속 시간에 늦는 경우가 많아요. 12시 반까지 가야 된다고? 그러면 12시 29분에 나가면 되고 약간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애플워치의 시계 시간 자체를 좀 바꿀 수 있어요.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 시계를 누르면 내 애플워치에 보여지는 시계를 얼마나 땡길 건지 표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알림이나 경고 이런 알림 같은 거는 정말 제 시간에 맞춰서 알람이 울리는데 그냥 애플워치 페이스에 지금 시간을 몇 시로 표시할 건지만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나는 맨날 15분씩 늦는다. 그러면 이렇게 15분 좀 더 느리게 설정을 해놓으면 지금 12시 22분인데 12시 37분으로 표시가 됩니다. 보이세요? 약속 시간에 늦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이 애플워치에 있는 화면을 좀 아이폰에서 크게 보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꿀팁인데요. 저는 지금 애플워치를 44mm 쓰고 있어서 화면이 넓은 편이에요. 근데 그래도 애플워치 SE나 좀 작은 시리즈 쓰시는 분들 그리고 애플워치가 아무리 크다 해도 이 손목 위에 있는 작은 화면이 되게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애플워치에 있는 화면을 그대로 미러링해서 아이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이폰 설정에서 손쉬운 사용 그리고 여기 애플워치 미러링 얘를 켜주면 지금 제 애플워치 화면이 그대로 미러링 돼서 아이폰에 나와요. 자세히 보시면 애플워치에도 이렇게 파란색 테두리가 그려져서 지금 너의 화면이 아이폰에 미러링 되고 있다를 보여주고 여기서 애플워치를 제어할 수 있어요. 똑같이 진짜 애플워치 쓰는 것처럼 이렇게 눌러서 제어 센터 이렇게 볼 수 있고 앱도 볼 수 있고 신기하잖아요? 전 애플워치 몇 년째 쓰면서 이런 기능이 있는지는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똑같이 애플워치를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기능은 엄청 많이 쓴다기보다는 가끔 이 애플워치를 아이폰에서 조작하고 싶을 때 좀 큰 화면에서 보고 싶을 때 가끔 썼던 것 같아요. 깨알 자랑을 해보자면 제가 오늘도 아침에 1시간 빡세게 운동을 하고 왔답니다. 그리고 이건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애플워치 화면을 캡처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맨날 애플워치 화면 캡처해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오운완 이러고 오늘도 운동했다고 올리면 애플워치 어떻게 캡처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이폰과 되게 유사하게 여기 디지털 크라운이랑 측면에 있는 버튼을 두 개를 동시에 눌러주면 캡처가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제 아이폰과 동기화를 해놨다면 아이폰에 이렇게 방금 제가 캡처한 사진이 아이폰에도 저장이 돼요. 이 캡처하는 거는 설정에서 일반
그래서 스크린샷을 눌러서 이 캡처 기능을 오프할지 온할지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애플워치 화면에 굳이 캡처할 일이 많이 없다. 가끔 이렇게 두 개 눌렸을 때 동시에 실수로 눌렸는데 캡처되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캡처를 비활성화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이 디지털 크라운의 꿀팁인데, 디지털 크라운이 생각보다 가끔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제가 방금 직전에 켰던 애플워치 앱을 앱 간 전환을 할 때 이 디지털 크라운을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알람 앱을 썼다가 그 다음에 계산기 앱을 썼다고 해볼게요. 근데 다시 알람으로 가고 싶어. 내가 바로 직전에 쓴 앱으로 가고 싶어. 그럼 다시 크라운 눌러서 내려서 알람을 켜고 이렇게 썼거든요, 저도.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디지털 크라운을 연속으로 동시에 2번 따닥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제가 직전에 썼던 앱이 켜져요. 다시 따닥 누르면 알람이 켜지고. 이게 조금 반응 속도가 느린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앱 간 전환할 때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내가 방금 그 앱 다시 껐다가 켰다가 들어가고 막 디지털 크라운 돌리고 이럴 필요 없이 디지털 크라운 2번 돌리시면 직전에 썼던 앱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전 모든 사람들이 이 애플워치를 왼쪽에 끼는 줄 알았는데 제 착각이었더라고요. 저같이 왼손잡이이신 분들은 왼손에 디지털 크라운이 여기 위쪽으로 가게 끼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희 헬스 PT 선생님만 하더라도 이 애플워치를 이렇게 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반대로 끼냐 물어보니까 가끔 이 손목에 이렇게 손목을 들었을 때 이 디지털 크라운이 눌리는 게 싫어서 디지털 크라운을 이쪽으로 하게 이렇게 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애플워치를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에 끼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역시 설정에서 여기서 방향을 누르시면 왼손에 낄 건지 오른손에 낄 건지 설정을 할 수 있고, 디지털 크라운도 지금 전에 디지털 크라운이 오른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놓을 건지, 이 상태로 애플워치를 끼신다면 디지털 크라운이 왼쪽에 있겠죠. 그 경우에는 디지털 크라운을 왼쪽으로 두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회전이 됩니다. 이거는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 이런 기호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애플워치에 이 제어 센터도 많이 쓰시잖아요. 지금 저만 보더라도 이 제어 센터에 뭐 와이파이, 무음 모드, 영화관 모드, 배터리, 워키토키, 집중 모드부터 해가지고 되게 다양한 이런 아이콘들을 켜놨거든요. 이 아이폰에 있는 제어 센터는 처음 구매하시고 나서 초기 세팅을 거의 안 바꾸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제어 센터도 하단에 편집을 누르면 내가 필요 없는 것들은 뺄 수 있어요. 그래도 솔직히 저 듣기, 수업 시간, 에어플레이, 수중 잠금, 비행기 모드, 손전등 이런 거 하나도 안 쓰거든요. 비행기 모드는 삭제가 안 되네. 워키토키도 안 쓰고 잘 안 쓰는 것들을 다 빼놔요. 이렇게 하고 완료를 누르면 이 제어 센터가 훨씬 깔끔해졌죠. 보기 깔끔한 것뿐만 아니라 이런 쓸데기 없는 아이콘들을 지울 수 있어서 더 편리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알림 꿀팁인데요. 직장인들은 특히 공감하시겠지만 하루 종일 일하고 회의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정말 다양한 알림들이 애플워치에 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피로도가 많이 쌓이기도 하고, 저는 가끔 배달의 민족이나 29cm 같은 쇼핑 플랫폼, 무신사 이런 데에서 오는 알림들은 애플워치에서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애플워치 앱에서 알림, 다음 앱에서 보낸 아이폰 알림 미러링하기, 이 뜻이 예를 들면 29cm에서 알림이 왔다. 그럼 아이폰으로도 오고 내 애플워치에도 알림이 온다. 그러면 아이폰에도 표시가 되지만 내 애플워치에도 29cm 알림이 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앱들의 알림을 제가 굳이 2번이나 받을 필요가 없고, 어떤 알림들은 아이폰에서만 받아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런 쓸데기 없는 것들은 좀 꺼두는 편입니다. 이게 일을 할 때는 알람이 오면 자꾸 방해가 되기도 하고, 굳이 애플워치에서까지 받아야 할 필요가 없는 알람들이 은근 있어서, 그리고 특히 광고, 이런 은행 어플이나 배달의 민족 이런 데, 무신사 이런 데는 광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앱들의 알람은 다 꺼놔요. 그래서 애플워치에서는 정말 내가 필요한 알람들만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요즘 애플워치 운동할 때 가장 많이 낀다고 했잖아요. 아무래도 이 피트니스, 운동 앱을 가장 많이 써요. 근데 운동할 때 실외 걷기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준비 3, 2, 1 하고 그 다음에 시작이 되거든요. 그냥 빨리 시작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바로 시작하고 싶을 때 3초라도 아끼는 꿀팁이 실외 걷기 누르고 이 상태에서 바로 터치를 해주면 3, 2, 1 이런 카운트다운 없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별거 아닌 꿀팁이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한 팁이긴 한데 운동할 때 이게 생각보다 정말 많이 썼던 꿀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이 애플워치 화면은 되게 작은데 여기에 보여주는 정보들이 정말 많아요. 저 심박수 몇 분 몇 초 동안 뛰었는지, 고도가 몇 미터인지, 활동량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서 내가 다른 쓸데기 없는 심박수, 고도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나 내가 원하는 정보만 보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점 3개 있죠. 얘를 눌러서 직선 3개 있는 아이콘을 누르면 내가 어떤 화면을 보고 싶은지, 어떤 기준으로 정보를 표시할 건지도 설정할 수 있어요. 목표 기반으로 할 건지 아니면 진짜 사용자화를 해서 환경 설정해서 어떤 알림을 받을 건지, 심박수, 시간도
몇 분 몇 초마다 10분마다 알림을 받을 거다. 그리고 스플릿도 1km마다 받을 거다. 아니면 난 이렇게 알람이 자주 있을 필요가 없다 하면 꺼두시면 되겠죠. 운동 생성을 누르시면 생각보다 되게 다양하게 바꾸실 수 있으니까 시간도 몇 분으로 할 건지, 이 킬로칼로리는 얼마나 할 건지 되게 디테일하게 바꾸실 수 있으니까 운동할 때 애플워치 쓰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이 아이폰의 애플워치 앱에서 좀 더 디테일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애플워치 설정에서 운동을 누르고, 저도 처음 알았는데 정말 많은 거 바꿀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운동할 땐 자동으로 저전력 모드를 킨다든지, 왜냐면 운동할 때는 막 이런 쓸데없는 좀 부가적인 기능을 켜서 괜히 배터리를 소모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면 저는 이 자동 일시정지 이 기능을 최근에 알아서 쓰고 있는데, 내가 움직임을 멈추면 애플워치가 얘 운동 멈췄구나 해서 애플워치가 자동으로 운동을 멈춰주고, 다시 내가 운동을 시작하면 운동을 켜주는, 재개해주는 기능이에요. 이 기능은 예를 들면 내가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뭐 팀장님 전화가 와. 그럼 팀장님 전화를 한 10분 동안 받았어. 그런데도 애플워치는 계속 내가 달리기를 하고 있다고 측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애플워치가 얘가 달리기를 멈춘 것 같은데 하면 자동으로 애플워치 운동 측정 기능을 멈추고, 내가 다시 팀장님 전화 끊고 달리기를 한다. 그럼 다시 또 재개하고, 애플워치가 내 움직임을 좀 더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해서 자동으로 일시 정지하고 켜주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있고요. 운동 시작이랑 종료 알림도 있어요. 내가 움직임을 시작한 것 같다. 운동하기를 시작한 것 같거나 얘 운동 끝난 것 같은데? 하면 너 진짜 운동 끝났니? 너 운동 이제 시작했니? 라고 알림을 주는 기능도 있고, 이런 다양한 설정을 할 수 있더라고요. 저도 애플워치 끼고 운동 정말 많이 했는데 몰랐어요. 앱등이 N년 차에 애플워치 꿀팁을 알려드렸는데, 애플워치에 이런 기능까지 있다고? 하는 기능들이 되게 많았고, 애플워치 설정에 들어가시면 생각보다 되게 다양하게 설정을 바꾸실 수 있으니까 애플워치 쓰시는 분들, 특히 저 같은 직장인 분들은 애플워치 설정 한번 꼭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애플워치 꿀팁도 있다면 알려주세요.